노후에는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들녘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한결 느려진다. 그 속에서 한 노인이 걸음을 멈추어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본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명예와 자리를 좇으며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세월은 그를 멈추게 하고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채울지 묻는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 속의 모습은 점점 낯설어진다. 젊은 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한데 오늘의 현실은 때때로 막막하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든다. 그러나 노년을 대하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지난 날의 후회에 붙잡혀 시들어가고 또 어떤 이는 채우지 못한 욕심에 매달려 고단하다. 또 다른 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담담히 하루를 살아낸다. 왜 이렇게 다른가? 무엇이 노년의 얼굴을 갈라놓고 삶의 무게를 달리 만드는가?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이가 들면 병이 찾아오고 친구는 줄어든다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마음은 공허해지고 하루는 길어지고 밤은 더 깊어진다고. 그러나 같은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맑은 눈빛을 지닌 이들이 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머리는 희어졌어도 마음은 가볍다. 같은 세월인데 왜 그들은 다르게 서 있는가? 그 차이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큰 성공도 아니고 많은 재산도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은 무너진다. 배움을 멈추면 마음은 굳는다. 성찰을 잃으면 삶은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절제를 지키면 몸은 가벼워지고 배움을 이어가면 마음은 새로워지며 성찰을 습관 삼으면 세월이 깊어질수록 내면은 맑아진다. 우리는 종종 젊은 날을 떠올리며 묻는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남은 세월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나 답은 멀리 있지 않다. 하루의 밥상에서 책 한 권을 읽는 습관에서 잠들기 전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노년은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을 남기는 완성의 시간이다. 오늘 우리는 남은 생을 지켜낼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몸을 바로 세우는 절제, 늙음을 이겨내는 배움, 마음을 맑게 하는 성찰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노년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몸을 해치거나 소중한 관계를 잃어본 경험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밤새 술을 마셔도 아침이면 일어나 출근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어도 다시 벌면 된다고 위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다르다. 작은 과식이 위장을 무너뜨리고 과한 음주는 몸을 쓰러뜨린다. 충동적인 소비는
노후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그 대가는 되돌리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는다.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그제야 절제의 중요성이 마음에 와닿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절제는 노년을 지켜내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된다. 절제는 단순히 스스로를 억누르는 금욕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훈련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러한 절제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던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한 관료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새로운 세력이 집권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39살에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화려했던 과거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검소한 유배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련 속에서 진정한 절제의 가치를 체험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소함은 몸을 기르는 근본이다. 그는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며 검소함을 단순한 생활 태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또 목민심서에서는 사치가 깊으면 반드시 패망한다. 라고 적었다. 욕심이 깊어질수록 개인도, 가정도, 나라까지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정약용 자신이 벼슬길에서 권세를 누리다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절제의 가치를 깊이 깨달은 것이다. 화려한 자리와 넉넉한 생활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밥상과 검소한 생활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았다. 절제는 그에게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게 한 힘이었다. 강진의 초당에서 그는 하루 두 끼의 소식으로도 건강을 지켰고 낡은 옷 몇 벌로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자 삶의 본질이 더욱 선명해졌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종이 한 장, 붓 한 자루를 아껴 썼지만 그 글에는 오히려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절제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설의 힘이었다. 노년의 삶은 이미 과거보다 몸은 약해지고 자원은 줄어드는 시기다. 이때 절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의 지혜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삶을 가볍게 하는 길이고 검소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길이다. 과도한 음식은 위장을 무너뜨리고 지나친 소비는 경제적 불안을 불러온다. 반대로 절제는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붙잡아준다. 밥상 앞에서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갑을 열기 전 정말 필요한지 다시 묻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준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침묵이 더 나은 순간을 아는 것도 절제의 지혜다. 절제는 억제가 아니다. 억제는 억지로 막는 것이지만 절제는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이다. 절제는 자신을 붙드는 힘이다. 우리는 누구나 절제가 부족해 삶이 흔들린 경험이 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며 가족과 다투어 마음 아파하며 소비에 휘둘려 허탈함을 맛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제의 습관을 새롭게 세운다면 남은 세월은 훨씬 더 단단해질 것이다.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도 흐름을 잃지 않듯 절제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매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듯 절제의 삶은 노년을 맑고 향기롭게 만든다. 절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삶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이들이 묻는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워서 무엇에 쓰겠는가? 젊은 날에는 미래를 위해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늙어서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배움은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고 나이가 들면 끝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노년에 더욱 절실하다. 왜냐하면 배움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이어주는 호흡이기 때문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정신은 굳어지기 시작한다. 호기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닫힌다.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게 된다. 반대로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유연하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배움은 노년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다시 일어설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배움에서 온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여전히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배움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관직에서 쫓겨나고 벗과 가족에게서 떨어져 고립된 그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배움으로 채웠다. 책을 읽고 학문을 정리하며 500여 권에 달하는 저술을 남겼다. 외롭고 고단한 환경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움은 늙을수록 더욱 힘써야 한다. 그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키우고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힘이었다. 그래서 배움은 늙음을 이기는 길이었다. 몸은 약해져도 세월은 흘러가도 배움은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 그는 유배 중에도 농업을 연구하고 의학 서적을 탐독하며 제자들과 학문적 토론을 이어갔다. 나이든 몸으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고 어려운 고전을 새롭게 해석했다. 서양의 과학기술에도 눈을 돌리며 앞선 안목을 기르려 노력했다. 그의 대표작인 목민심서는 50대 중반에 완성되었다. 경세유표와 흠음신서 역시 유배 시절의 깊은 연구와 성찰이 낳은 결과물이다. 만약 그가 배움을 포기했다면 이런 업적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노년에도 이 교훈은 그대로 이어진다. 배움의 방식은 달라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손주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 한 권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새로운 악기나 언어를 익히는 것도 좋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취미 활동으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도 의미 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크기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열리고 삶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이다. 작은 배움이라도 계속하면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배움을 멈춘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 몸의 노화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노화다. 호기심을 잃고 새로운 것을 거부할 때 노년은 무겁고 지루해진다. 그러나 배움을 이어가는 이는 여전히 청년의 눈빛을 간직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생하고 대화에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평생 학습을 이어가는 노인들을 보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반대로 배움을 포기한 이들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늦었다는 말에 속지 마라.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것이 곧 젊음이다. 배움은 나이를 가르지 않는다. 배움이야말로 노년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힘이다. 매화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다. 배움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다. 세월의 추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여전히 새로움을 피워낸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배우는 자는 늙지 않는다. 밤이 깊어 등불이 희미하게 깜빡일 때 한 노인은 홀로 앉아 지난 삶을 떠올린다. 젊은 날의 치기, 가족에게 했던 차가운 말, 놓쳐버린 기회들. 그때마다 마음속에 파문이 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낀다. 주변이 고요할수록 내 안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 외로움이 스며들고 후회가 스치며 풀지 못한 매듭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성찰이다. 성찰은 지난 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새롭게 열기 위한 준비다. 과거를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쓰기 위한 도구다. 성찰 없는 삶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어제의 잘못을 오늘도 저지르고 오늘의 실수를 내일도 되풀이한다. 그러나 성찰하는 삶은 다르다. 어제의 잘못이 오늘의 가르침이 되고 오늘의 성찰이 내일의 길을 밝힌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날마다 나를 살피지 않으면 남을 논할 수 없다. 그는 벼슬에 있을 때나 유배지에 있을 때나 늘 자신을 돌아보았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흐리면 천리의 도가 보이지 않는다. 성찰은 마음을 맑게 하고 흐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힘이다. 탁한 물도 바위에 부딪히며 맑아지듯 성찰은 마음의 탁함을 걷어낸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다. 삶을 맑게 유지하는 습관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오늘의 말이 적절했는지, 오늘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하루하루를 꼼꼼히 성찰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세밀히 관찰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원인을 찾아보았고, 슬픔이 밀려올 때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기쁨이 있을 때도 그것에 취하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이런 깊은 성찰을 통해 그는 유배라는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안을 지켜냈다. 외적인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내적인 태도는 바꿀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절실하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오늘 내가 한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작은 욕심이 삶을 흐리게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지나친 고집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는지, 감정에 휩쓸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라. 성찰은 자신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잘못을 발견했다면 자책하지 말고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라.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내일의 지혜로 삼아라. 성찰의 목적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쓰는 것이다. 노년은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을 남기는 완성의 시간이다. 그 길은 거창하지 않다. 절제, 배움, 성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하다. 절제는 몸을 가볍게 하고, 배움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찰은 삶의 길을 밝힌다. 당신은 이제 이 세 가지 습관을 삶의 뿌리로 삼아라. 그러면 노년은 쇠락의 길이 아니라 성숙과 깊이의 길이 될 것이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른다. 그러나 그 흐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절제 없는 삶은 무거워지고, 배움 없는 삶은 굳어지며, 성찰 없는 삶은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절제를 지키면 몸은 가볍고, 배움을 이어가면 마음은 젊으며, 성찰을 습관 삼으면 세월은 맑아진다. 석양은 하루의 끝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남긴다. 노년도 그렇다. 절제와 배움, 성찰을 지키는 이의 노년은 하루의 석양처럼 빛나고 깊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지혜이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